정도 일단은 그 정도 제가 이제 몸을 다 좀 정확하게 자세나 이런 턱 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발표할 때 얘기를 듣기 전에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첫인상이 중요하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럴지라도 첫인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이런 걸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말과 동시에 목소리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진 말의 능력이나 억양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다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첫인상은 깨져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이 여자 예쁘다 이렇게 아무리 예쁜 사진 많이 올려놔도 만났을 때 말하는 데서 깨면은 그냥 그 순간 그 첫인상은 다 깨지는 거예요. 첫인상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먼저 내 말이 전달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싶게끔 그 사람이 흥분 상태로 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첫인상에 집중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아유 뭐 저래가지고 뭐 말이나 잘 하겠어 이러면서 애초부터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떨까? 하고 먼저 딱 눈이 가고 뭔가 마음이 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첫인상.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일단은 뭐 면접 코디나 이런 것부터 저 풀로 하거든요. 풀로. 왜냐면 먼저 그 사람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시선이 가야 돼.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가서 그 기대감을 말함과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 완전 이게 불이 붙는 거고 시너지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효과를 보게 되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더블을, 둘 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 준비시킬 때. 아무튼, 그래서 일단 외적인 것도 역시나 제가 얘기했어요. 기자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자라는 그것에 맞게끔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얘는 이미 기자인데? 얘는 이미 기자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상대가 일단 데려갑니다. 일단 그래서 정말 기자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거에 내가 정말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한 내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 상대를 매료시킬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쟤는 정말 놓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걸 내세울 게 뭐가 있는지를 그걸 찾아야 돼. 그게 가장 큰 과제예요. 정말 뛰어난 스펙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가장 큰 과제. 저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없게끔 무엇으로 그 끈을 만들 거냐. 그걸 일단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과제가 될 것이고 아무튼 먼저 딱 앉았고 말함과 동시에 태도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 어깨 라인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몸 동작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좀 이런 자세가 있다고 했죠. 약간 소극적이고 안쪽으로 모여드는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게 지금 한 번에서 두 번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정말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얘기를 했죠. 뇌로 계속 제가 명령을 하면서 했어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때 굉장히 이렇게 뻘쭘해하고 민망해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스스로. 면접관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특히나 면접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캐치를 그 순간 다 해버려요. 저도 지금 캐치를 바로 했잖아요.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칭찬을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뻘쭘해 하는 모습이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말투, 억양 이거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모션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인가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자기를 어필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쭈뼛쭈뼛 되는 거를 확실히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빼도록 해요. 일단 쭈뼛쭈뼛 되는 건 일단 빼야 돼요.
그 뭔가를 뺐으니까 뭔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할 때 표현을 할 것인가? 스스로 한번 내일 또 볼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머리 만지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상체 위로 제가 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 만지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 바로바로 정말 정말 좋아졌고 시선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시선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시선 처리는 별로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시선이 왜 저래 이런 생각 들 정도 아니었어요. 씨는요 말을 할 때 이렇게 턱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 스타일이에요. 턱이 되게 많이 들려요. 굉장히 많이 들리는 스타일. 근데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이 이 느낌이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뭔가 빠르지 않더라도 이런 모션과 함께 말을 하면 흥분되어 보이고 긴장해 보이고 헐떡헐떡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빠른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효과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안 좋은 현상으로 그게 더불어서 보여지게 되니까 턱을 정말 많이 드니까 요거는 체크를 특별히 더 해야 되는 부분. 몸을 어떻게 지금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 턱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지금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몸이 이제 고정이 됐고 이제 잡아야 될 거는 2차적으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체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 몰라요. 눈이나 시선 처리나 어깨 뭐 손 움직임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이게 턱이 오늘 그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딱 여기 스프링 있어가지고 탁 치면 뭐 고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턱 조절하는 거. 좀 얘기했습니다. 기자라는 그 직업 자체가 좀 고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느낌을 최대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 적극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움직임을. 제스처 정도로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제스처도 솔직히 기자 같은 경우는 많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제스처도 최소화하고 움직임은 거의 고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걸로 컨셉 자체가 그래야 돼요. 일단은 준비를 할 때. 자기 어필하는 시간인데 너무 급하게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에 너무 급하게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처음 자기소개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인 것 같은데 자기, 어필, 자기 어필인데 어필을 처음부터 하면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바람직해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니까 그걸 연구해야지. 그걸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를 어필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 이미지를 상대에게 빡 꽂아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죠. 근데 너무 남 얘기였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을 느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그 알파고 얘기나 이런 것들이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어서 했구나가 끝에서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돋보였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너무 그래서 더 아쉽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매력을 느꼈어요. 매력을 못 느끼거든, 웬만해서는. 근데 내가 매력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끝이었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었으면 이미 중간에서 커트 당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온 건 너무 재밌고 좋아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서 언급을 좀 하되 그게 누가 아세요? 타이밍.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타이밍. 어떤 식으로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그거를 갖다 넣을 거냐. 타이밍. 일단 나는 첫 번째가 타이밍. 너무 외부적인 얘기가 쑥 들어오네. 자기 시간인데. 이렇게 딱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비유를 어느 분량으로 갖다 넣을 거냐. 그러니까 비유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유진씨가 주인공인데 비유가 막 구구절절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를 듣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최근에 뉴스 있었던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왜 듣고 있는 걸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거는 너무 길면 안 돼요. 자기소개 쪽으로도 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교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줄 수도 없는 부분인 게.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작업을 나는 계속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솔직히요, 오래 가는 부분이에요. 자기소개 준비가. 그래서 애들 보면은, 와, 선생님 자기소개 쓰는데 미치겠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그거를 스스로 쓸 때도 정말 오랜 시간 교정하고, 자소서만 진짜 하루 종일 잡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자소서조차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자소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는 너무 스펙이 다 비등비등해요, 솔직히 또. 너무 비슷해요, 스펙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깨어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한 그런 개념의 또 기업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신선한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처럼 자소서의 그런 비율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엔 솔직히 우리 자소서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하나 잡히는 거. 근데 스펙 좋아. 그러면 취직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소서에서 진짜 다 보거든요. 그 정도로 좀 개인의 의견이 좀 많이 무시를 당하고, 아유, 뭐 자소서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니까 자소서의 그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다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소서에서 딱 그냥 뽑아버리거든요, 대부분. 기준이 있긴 하죠. 뭐 몇 점을 넘어야 되고, 뭐는 뭐를, 뭐 기준을 넘어야 되고, 이건 있는데, 근데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다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딱 판단을 내려요. 굉장히 똑똑하죠. 정신이 그 사람의 글과 말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자기소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은 자소서의 가치성을 모르고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나는 자소서를 볼 때 되게 오래 보거든요.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상대에게 에너지가 다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인생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인생관도 다시 세워줘야 되고, 그걸 인정하면서 자기 것이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얘기를 전해줬을 때, 와, 선생님 맞습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걸 딱 끌어올려가지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그게 진짜 자기가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도 인정하게 되고,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지만,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설립하면서, 세우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마인드로 뭐 바라보는 시각을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 오묘하다, 이런 느낌 딱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